이제 환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도구로서 명상을 활용할 수 있다처럼 이제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연구원 송금주, 윤석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건강과 명상이 어떻게 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모든 인간의 주된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건강하게 사는 삶을 고려하다 보면은 인간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이제 죽음 사망 원인에 관한 자료가 나오죠. 그렇죠. 매년마다 이제 통계청에서 주요 사망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내 한국 기준입니다.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악성신생물이라고 하는 암, 이것이 아주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위가 바로 심장질환. 그러니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 원인 1위가 이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과도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 과거에는 이제 주된 사망 원인이 감염성 질환, 급성 감염성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는데,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감염성 질환의 위험은 어느 정도 낮아졌고, 대신에 이런 암, 심장 질환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이 사망 원인이 역전된 시기가 한 197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타난 이런 사망 원인의 변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만성 질환은 이 현대인의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만성질환이 갈수록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급성기를 잘 넘긴 후에 해당 질환의 관리가 더 이제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또 의료의 역사를 보면 좀 시기마다 좀 대두되는 의료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성 질환에서 이 만성 질환으로 주된 사망 원인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의료의 패러다임 또는 건강관리의 패러다임도 함께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기존이라고 표현하기 좀 이전에는 좀 더 치료가 강조됐던 그런 패러다임이었겠죠.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한 주체가 되는 의사와 병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물론 치료도 중요하긴 하지만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예방과 관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방과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진단 처방을 해주는 것만으로 전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환자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만큼 환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와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감염성 질환과는 다른 이 만성 질환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염성 질환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감염성 질환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깥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킨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감염성 질환은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도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생제라던가 백신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만성 질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만성질환의 발병, 유지,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적인 측면이죠. 지금 내가 태어난
그 상태를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대표적인 게 뭐 흡연이나 술 같은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을 유지, 악화, 또 발생시키는 이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 또 흔히 항상 얘기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보다도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만성질환에 대한 완전한 치료라는 개념이 좀 성립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이라는 키워드가 특히나 더 중요하게 떠오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만성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나를 괴롭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은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이제 증상이 심각해지는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약간 퇴행성, 그런 어떤 성향을 이제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겠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의 다양한 위험 요인 중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유전적 요인 같은 운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상을 마음 챙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뭐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던가 스트레스의 조절, 관리라던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 명상이 이제 사실 처음 의료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미국에서 한 1970년대, 80년대쯤 돼서 좀 암 환자나 이제 잘 낫지 않은 난치질환 환자에게 기존 표준 치료 이외에 어떤 효과적인 개입을 추가로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만성 질환에게 의학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트레스의 관리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명상,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고 휴식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울이나 불안, 분노 같은 흔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불쾌한 감정들을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들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봄으로써 이제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의 감소라는 측면이겠죠.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가 이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어떤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대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운동을 해서 좀 몸을 움직이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좀 스트레스에 대처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과식을 한다던가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던가 뭐 야식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먹는 걸로 해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핀다던가 하는 이런 흔히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활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술이나 담배 이런 거겠죠. 여기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으로서 뭐 술, 담배 같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하게 되고 이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만성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에 운이 좋지 않게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이제 그 자체가 또 나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건강했다가 만성질환에 걸리고 그 만성질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전체에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만큼 나에게 괴롭고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 또다시 술이나 담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머리로는 압니다. 술이나 담배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맨날 이제 마시지 말라, 뭐 담배 피지 말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해라 한다는 걸 듣고서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자동 반응으로 다시 또 술, 담배 같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하게 되고 그 생활 습관이 다시 기존의 만성 질환을 유지시키고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 챙김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마음 챙김함으로써 그 연결 고리를 끊는, 스탑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으로도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할 때 그것과 나를 마치 동일시하듯이 경험하게 되면은 쉽게 압도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압도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마음 챙김 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 우울과 불안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 또한 내 삶의 일부로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딱 달라붙어서 경험하다 보면 당연히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압도된 결과로서 술이나 담배 같은 내가 하기 쉬운 즉각적인 해결책,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마음 챙김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어쨌든 간에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이제 통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 마음 챙김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는 명상이 이제 만성질환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명상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2번이 저에게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도구로서 명상을 활용할 수 있다처럼 이제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재밌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주도권을 갖는다.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는 명상이 이제 만성질환 관리에 가지는 좀 영향의 크기를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요인 같은 거. 우리가 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조상을 지금 태어난 순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 자체를 명상을 통해서 극복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저도 이제 명상과 마음 챙김을 전공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 명상과 마음 챙김의 의미는 만성질환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소개했던 것처럼 스트레스의 관리라던가 스트레스 관리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은 충분히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는 거죠. 물론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도 앞에서 얘기했던 유전적 요인 때문에 만성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만성질환에 걸린 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에 걸렸다고 해서 거기서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성질환에 걸린 이후에도 내 삶은 여전히 진행되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성질환에 걸렸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성질환이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삶의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또 만성질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 악순환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걸린 이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내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명상과 마음챙김은 그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잘 가꾸어 나가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병에 걸렸어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말로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아픈 몸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지팡이처럼 명상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에서 명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명상 관련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